오늘은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부자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NH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나온 30대를 위한 부자 되기 프로젝트와 디플레 전쟁,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기서의 부자의 기준은요, 백만장자입니다. 이제 백만장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 그래서 이 5가지 부자 습관을 갖추게 되면은요, 최소 순자산 기준으로 10억 원의 자산가는 누구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그 5가지 습관을 완전히 체화시킨 경우는 20억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최소 순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이 자산가가 전체 인구의 6.8%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 핵심 습관들을 갖추게 되면은 이런 6.8%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2가지를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5가지 부자 습관을 체화시키는 게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름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게 쉽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겠죠? 이 수치가 6.8%가 아니라 68%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습관을 갖춘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일찍부터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최소 30대부터는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 나이가 이제 30이 지나서 혹 40, 50대라면은 오늘 나눌 내용보다도 조금 더 빡세게, 조금 더 각성하고 각오를 하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누구는 30대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40대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똑같다고 하면은 누가 이 10년이란 세월을 빨리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5가지 부자 습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큰 틀에서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은요, 크게 이 3가지가 결합돼야만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3가지가 뭐냐면 이 3가지가 키워드이거든요. 하나는 소득, 다른 하나는 지출, 다른 하나는 자산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말할 거예요. 이제 통계청의 자료들을 보는 거거든요. 가구별 월평균 소득 그 이상은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갖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남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소득이 가구별 월평균 소득보다 안 되는데 부자가 된다? 이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 어떤 백만장자 CEO, 어떤 회사의 대표 이런 급은 아니더라도 가구별 월평균 소득 이상은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째, 지출인데 30대부터 핵심은 절약해서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출 통제. 그리고 3번째는 자산 관리거든요. 이렇게 절약해서 모은 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분배하고 자산 관리를 하면서 이걸 계속 굴려야 된다는 것이죠. 복리의 개념을 적용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 지출, 자산 관리가 더해질 때 이게 바로 백만장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순자산 10억 원, 소득, 지출, 자산 관리라는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해본 이 프레임을 이제 뒤에서 5가지 부자 습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부자 습관을 이제 실천할 때, 온전히 실천할 때 이 소득, 지출, 자산 관리라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점령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삼각형처럼 각 꼭지점을 차지하게 되면서 균형 잡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나눌 내용의 주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지출이 적은 30대가 저축의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 저축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축, 이 저축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절약해서 모으다란 뜻이에요. 예금이란 뜻이 아닙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약해서 돈을 모으다. 그래서 언제부터요? 30대. 왜 그러느냐? 30대가 연령대별로 봤을 때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크게 4대 필요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고 또 큰 목돈이 들어가요.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주택이고, 세 번째는 교육이고, 네 번째는 노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소득, 지출, 자산관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4대 필요자금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된다. 염두에 두어야 된다. 구체적인 적용점 5가지 부자 습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스마트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SMART 이거 하나하나 두음자를 따가지고 SMART 하면 이게 5개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를 실천하면 앞에 그런 목표를 이루고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6.8% 최소한 6.8%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S, 세이브죠. 월급의 50%를 저축하라입니다. 월급의 50%. 자, 두 번째 미디엄, 중위험, 중수익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아까 돈을 굴린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완전 안정적인 곳에 두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위험을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중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부동산에만 몰려 있어도 안 되고 주식에만 몰려 있어도 안 되고 채권에만 몰려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적당한 비율로 자산 배분이 돼야 된다. 네 번째는 retirement plan 해서 3층 연금에 가입하라입니다. 요거 연관된 영상 여기 링크 올려드릴게요. 3층 연금 여러분 모두 아시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거 모두 다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텍스 세이빙, 절세 상품을 활용하라. 이게 이제 아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일부와 연관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최대한 이 절세를 받아야 돼요. 이게 처음은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30대부터 시작해서 4, 5, 60대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또 복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를 실천해야 된다. 이 스마트가 바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습관입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중요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대규모 목돈이 들어가는 일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여기에서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자산이죠. 내가 집을 구매하게 되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결혼자금과 노후생활비는 그냥 소모적인 그런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자녀에게 투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3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시작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시기. 그래서 30대는 지출을 줄이고 모으는 시기. 그 아까 소득, 지출, 자산관리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작하는 가장 좋은 연령대라는 거예요. 30대는 특히 저축의 골든타임. 저축이라는 건 은행에다 돈을 두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전략해서 모으는 거라고 했습니다. 30대가 저축의 골든타임이에요. 대개 돈을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15년 정도다. 그러니까 15년 정도는 최대한 빡세게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30대는 월급이 적지만 그만큼 고정 지출의 비중도 낮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저축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50%를 저축한다.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면 더 베스트겠죠? 이 시기에 종잣돈을 집중적으로 모은 사람들이 40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훨씬 많아도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저축할 여력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가구 연령대별로 월 평균 소비 지출이요, 40대는 319만 원 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은 건 50대 가구인데 290만 원, 39세 이하가 245만 원, 그리고 60세 이상이 186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30대가 40대, 50대보다 낮죠? 그러니까 이때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50대에 비교해서는 한 50만 원 더 모을 수 있고, 40대에 비해서는 한 7, 8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잖아요. 상당한 금액이죠. 이거를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더 굴릴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제 결혼 자금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30대에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 자금은요, 보통 3년에서 5년, 그걸 목표로 해서 단기간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더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3년 안에 이 결혼에 들어갈 돈을 다 모아라. 만약에 모으지 못한다면은 3년 동안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치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 자금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란 말이죠. 좋은 기억에 남을 수는 있지만, 그쵸? 그 부부 관계로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모성 자금에 가깝기 때문에 이 결혼 자금에 너무 많은 기간, 많은 돈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기간에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은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부분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최대한 이게 늦어져도 자녀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주택 마련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까지는 주택을 꼭 마련해라, 이것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넓은 평수의 집을 마련하기보다는요, 신규 분양을 받거나 처음에는 작은 집을 마련한 다음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넓혀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제도도 있고,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있죠.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사이클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항상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와 전세살이를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의 큰 부자가 된 분들인데 어떻게 재테크를 합니까? 처음에 25평에 살 거 17평으로 줄이고, 17평에 살 거 13평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이른 나이에 저축률을 높이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 4대 이벤트의 목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월급의 50% 저축, 생활비는 소득의 3, 40%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의 3, 40%를 넘으면 안 돼요, 생활비는. 그러니까 이것도 30%까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죠? 더 줄이면 더 좋고요. 저축의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예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두는 게 아니라 절약하여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이 시기에 종잣돈을 집중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저축을 했어요. 절약해서 모았단 말이죠. 이걸 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으로 굴리는 겁니다. 최소 6% 정도, 연복리 6% 정도는 꾸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추천하는 상품이 자산배분형 펀드, 인컴형 펀드, 타겟 데이트 펀드, TDF. 이게 이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많은 소득을 얻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금융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다면.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약간의 수수료를 더해서 이제 맡겨야 되는데, TDF나 인컴형 펀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TDF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식과 채권과 기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그 부분이 수수료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아깝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30대에 꼭 여러분들이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대의 투자 경험을 쌓아야 자산이 늘어난 40대 이후에 본격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대에 계속 돈이 모이면 40대에 상당한 돈이 모이겠죠. 근데 이게 규모가 작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큰 돈을 굴릴 수 있을 때 실수가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30대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40대에 한다? 그러면 40대에 실수를 하게 되면 더 큰 자산에서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손해보는 액수가요. 그래서 30대부터 중위험, 중수익을 꼭 투자하라. 그렇게 실력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라 고위험, 고수익까지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파생상품, ELS, DLS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온 것도 주식이죠. 직접 한번 주식에 투자해 보는 겁니다. ETF에도 투자해보고 개별 종목에도 투자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과 채권이 있다면 주식의 비율이 높은 주식이 7, 그리고 채권의 3, 7대3 비율의 주식형 펀드 이런 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40대에 가면은 무섭겠죠. 그러니까 30대 어린 나이 때부터 적은 돈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원칙 세 번째에 관한 것인데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이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가 국민연금이에요. 근로소득에서 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굴리고 있는데 이 디플레 전쟁 책에 보면은 뒷부분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번 구축해 보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타이거 200,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코세프 국고채 10년,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코덱스 골드 선물, 코세프 단기자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타이거 200은 주식,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고채 10년 같은 거는 국채에다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덱스와 코세프는 국내에다 투자를 하는 거고, 타이거 미국채는 미국 채권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덱스는 골드, 기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것이죠. Asset Allocation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연수익률이 대략 8.9%가 나온다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약 8, 9%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의 힘인 거예요. TDF도 똑같죠. TDF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시기가 변할 때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이 달라져요. 나이가 어릴 때는 위험자산, 이게 이제 주식이겠죠. 안전자산은 채권인데 비율이 위험자산이 훨씬 많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이 늘어나죠. 채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은퇴할 즈음에 투자했던 금액을 찾을 때는 안정적으로 불려진 그 자금을 온전히 시기에 맞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디플레 전쟁이나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 네 번째는 3층 연금이었죠. 은퇴 후에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291만원 정도래요. 이게 이제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50에서 300 사이로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은퇴 후에. 그래서 보통 3층 연금으로 국민퇴직 개인연금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다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텍스 세이빙,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에게 좋은 게 무엇이 있느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이 가능한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우대금리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간 납입금액의 40%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거 가입하시고요. 어린 나이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불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간 납입금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연금저축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초과된다 하면은 이제 92.4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16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여러분들이 한 700만 원은 연금저축 400, IRP 300 해서 꽉꽉 채우시고요. 93만 원에서 한 116만 원 정도를 꼭 세액공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강추예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이 IRP 계좌에서 MMF나 뭐 CMA나 이런 걸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ETF, 펀드는 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계좌에서 또 이것을 굴려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소 6%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해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700만 원 이거 꼬박꼬박 채우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ETF와 펀드 이것들을 계속해서 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 원칙 스마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이게 이제 부자 되기 5가지 습관이에요. 절대로 챙겨야만 하는 습관입니다. 세이브, 월급의 50% 저축하는 거, 중위험 중수익 추구하는 거, 자산 배분하는 거, 3층 연금에 가입하는 거,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거. 이 5가지는요,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된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래야 최소 순자산 1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는데 뭐 다른 여러 방법들도 있겠지만 뭐 사업을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면서도 이 5가지 가이드라인을 좇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혜택이고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는 꼭 추가하시라는 거죠. 최소한. 그렇게 할 때 최소 순자산 10억 원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빡세게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20억까지도 가능하고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습관. 그래서 처음에는 이 5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크게 한번 프레임을 잡아봤죠. 키워드로요. 3가지 키워드. 소득, 지출, 자산관리였습니다. 이게 3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모두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은 월 평균 소득 이상은 버셔야 돼요. 그쵸? 연령대별 가구 소득 평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0세 미만은 3,720만 원은 버셔야 돼요. 30대는 5,982만 원, 40대는 7,425만 원, 50대는 7,407만 원은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빡셀 수가 있는데 이 정도는 벌어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갖기 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득 부분이 되었고요. 지출은 절약해서 모으는 게 핵심이에요. 절약해서 모은다. 한마디로 저축이었죠. 그리고 그 저축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굴려야 된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 자산관리. 투자해서 이제 굴리는 건데 연봉률 최소 6% 이상으로 자산 분배, 자산 관리를 꼭 하는 거죠. 그래서 TDF나 국민연금 예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3가지가 잘 믹스될 때 바로 백만장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가지 실천 적용점을 우리가 도출해봤죠. 스마트, SMART 앞에 자를 띄워가지고 세이브, 미디엄, 에셋 알로케이션, 리타이어먼트 플랜, 텍스 세이빙 요거였고요. 월급의 50% 저축, 중위험 중수익 추구, 자산 배분, 3층 연금 가입, 절세 상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쳐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5가지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나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시작한다면 일찍 시작하실수록 좋아요. 이 5가지 핵심 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래의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